미노타우루스가 공주의 생명을 위협해 왕국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자 가난하고 약한 소년이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는 공격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할 것이다. 노르는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병든 어머니를 사랑과 애정으로 돌봤다. 그는 시간을 들여 약을 준비하고 어머니에게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외양간의 염소들이 아침 식사를 달라고 울었고 노르는 어머니에게 염소들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일 거라고 알렸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노르는 마을 경계를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녁에 야생 토끼와 견과류, 씨앗을 잡아와서 저녁 식사로 토끼 수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노르를 가까이 불러 얼굴에 얼룩을 닦아주며 집안일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노르가 인생을 즐기라고 격려했다. 그날 저녁, 노르는 토끼 수프를 만들어 접시에 담아 어머니께 가져갔다. 어머니의 침대 옆에 다가가서 어머니를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깨우려 했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어머니를 아버지의 안식처 옆 뒷마당에 묻고 묘비 위에 꽃을 놓았다. 노르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갑자기 눈물을 닦고 결심을 다졌다. 그날 이후 노르는 스스로를 돌보며 가족 농장을 관리하고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마련했다. 그는 농장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의 유제품을 마을 시장에서 팔았다. 노르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책을 읽기도 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장작을 쪼개며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정도로 능숙해졌다. 노르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지만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책꽂이 위에 책을 잡으려 의자를 사용해 올라갔지만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 그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아버지가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때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을 물리치고 늙은 마법사에게서 마법 주문을 배운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은 부패한 숲을 치유하고 죽음의 왕으로부터 모든 병을 치유하는 생명 엘릭서를 얻었다. 아버지가 그 모험가와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위해 칼을 들고 악을 무찌른다고 이야기할 때 노르는 그 이야기에 몰입했다. 다음 날 농장 동물들을 먹이고 나서 노르는 부모님의 안식처에 가서 처음으로 마을을 떠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모험가가 되는 꿈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노르는 숲을 가로질러 마을 경계에 도착했다. 갑자기 불안해졌지만 결심을 굳히고 뒤돌아보지 않고 경계를 넘었다. 그날 밤 노르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웠지만 괴물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르자 갑자기 겁에 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는 밤을 무사히 넘기고 다음날 여정을 계속했다. 숲을 지나던 중 그는 왕도 로이엘 캐퍼텔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도착한 것에 놀랐다. 그는 덤불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고 주요 성문으로 내려가 경비병들에게 길을 물었다. 노르는 도시에 들어가며 건물부터 아름다운 테라스까지 모든 것을 감탄하며 보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본 그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길들을 향해 걸어갔다. 길드로 가는 도중 모험가를 보고는 즉시 눈이 반짝이며 모험가가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길드에 도착한 노르는 접수대에 다가갔다. 접수 담당자는 길드가 어린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노르는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접수 담당자는 부모님이 걱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노르는 자신이 고아라고 말했다. 접수 담당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노르에게 왕립훈련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으라고 했다. 접수 담당자는 그에게 검술이나 마법 기술을 배우고 적합한 등급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노르는 영웅들이 용을 단칼에 베어 넘겼던 기억을 떠올리며 바로 검술사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다른 연습생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연습생의 검이 불길에 휩싸였고 사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연습생이 졸업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노르는 검술 연습을 계속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검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사부는 그에게 검술을 익히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포기하라고 했다. 사부는 그에게 다른 경력을 선택하라고 권유했고 노르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노르는 전사훈련 학교로 가서 싸움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학교장은 그의 노력을 인정했지만 기술이 거의 향상되지 않아 더 이상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노르에게 다른 훈련 학교를 시도해보라고 했다. 노르는 사냥꾼 수업 학교로 갔지만 섬세한 무기를 다룰 수 없어서 견습생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는 도둑 클래스 훈련 학교로 갔지만 몇 달 후 첩자에게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그는 마법 학교로 갔지만 몇 달간의 훈련 끝에 겨우 불꽃을 일으킬 수 있었던 노르를 보고 마법사는 놀라며 그를 내쫓았다. 마법사는 노르가 마법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르는 성직자 학교로 갔지만 주임 성직자는 그의 저극치유술을 인상 깊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했다. 노르는 실망한 채로 접수처로 돌아와서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접수 담당자는 노르가 각 훈련 학교에서 3달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것에 놀랐다. 노르는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실망하며 부모님의 안식처로 돌아가 자신에게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는 혼자 훈련을 하고 기술을 습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검술사부가 기술을 마스터할 때까지 연습하라고 조언했던 것을 떠올렸다. 노르는 검술 훈련 중 유일하게 습득한 방어 기술을 계속 연습했다. 그는 나무검을 사용해 매일 훈련했고 1년의 훈련 끝에 한 번에 10개의 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3년의 훈련 끝에 그는 한 번에 100개의 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 노르는 모험가가 되는 것은 헛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른 기술에서 진전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계속했다. 그는 검이 손에서 부서질 때까지 훈련을 계속했으며 더 강해질 때까지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10년 이상의 훈련 끝에 노르는 한 번에 1000개 이상의 나무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마지막 기회를 잡고 왕도에 있는 길드로 갔다. 그는 양식에 자신의 기술을 기재했지만 새로운 접수 담당자는 그가 유용한 기술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접수 담당자는 노르에게 수도의 훈련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제안했지만 노르는 이미 모든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전했다. 접수 담당자는 그가 모든 훈련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접수 담당자는 그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르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오래된 접수 담당자가 나타나 노르에게 새로 고용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노르는 오래된 접수 담당자에게 인사를 했고 접수 담당자는 잠시 후 그를 기억해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노르는 10년 넘게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접수 담당자는 노르에게 가장 낮은 모험가 등급인 2급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인식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오래된 접수 담당자는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F급이 있다고 말했다. 그 조건은 도시 외부에서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자원을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접수 담당자는 그 직업 설명이 수고를 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노르는 놀랍게도 즉시 수락했다. 노르는 F급 모험가로 등록되었고 접수 담당자는 그에게 라이센스를 건넸다. 노르는 기쁘게 라이센스를 받아 수도 곳곳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저급 마법 주문을 사용해 작업을 쉽게 완수했다. 그는 여가 시간에 방어 기술을 연습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소소한 기술을 시도했다. 노르는 마침내 모험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F급 라이센스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벅찬 일을 벌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더 높은 등급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 노르는 수도 전역에서 자비를 맡으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는 스텔라 할머니의 하수구를 청소하는 것을 도왔고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그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했다. 노르는 건설 현장으로 이동해 다른 일꾼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벽돌을 옮겼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고용주는 그에게 급여를 주며 공사 일정을 맞춰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노르는 기쁘게 도와주었지만 동굴에서 나오는 빛의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동굴로 뛰어들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기사들이 거대한 미노타우루스 괴물로부터 어린 소녀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다. 노르는 그런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기사들은 소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미노타우루스의 도끼 한 방에 지도자가 쓰러졌다. 노르는 지도자에게 달려가 도우려 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른 기사들은 분노하여 복수를 시도했지만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소녀는 미노타우루스의 자비에 맡겨졌지만 노르는 갑자기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돌 던지기 기술을 사용해 미노타우루스의 주의를 자신에게 끌었다. 미노타우루스는 분노하며 그를 향해 돌진했고 노르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자리를 지키며 미노타우루스의 공격을 방어 기술로 막아냈다. 미노타우루스는 다시 일어나 새롭게 기세를 올리며 노르에게 공격했다. 노르는 계속해서 공격을 막아냈지만 검이 점점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는 미노타우루스의 힘에 거의 굴복할 뻔했다. 노르는 반격할 적절한 순간을 찾으려 했지만 공격 기술이 없어 미노타우루스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노타우루스는 소녀에게로 방향을 돌려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노르는 이동 기술을 사용해 미노타우루스와 소녀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공격을 막아냈다. 노르의 검은 부서졌지만 그의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비록 모험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을 위해 악을 물리치는 모험가 이야기를 떠올렸다. 미노타우루스가 다시 한번 강력한 공격을 해왔지만 노르는 부서진 검으로 그것을 막아냈다. 이로 인해 미노타우루스의 도끼가 되돌아가며 머리가 떨어졌다. 노르는 미노타우루스와의 싸움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것에 실망하며 자신이 모험가가 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검은 그의 손에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소녀는 미노타우루스에게서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린드버그 공주는 그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더 많은 기사들이 현장에 도착해 공주가 무사한 것을 기뻐했다. 노르는 미노타우루스와의 싸움에서 벗어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을 결심했다. 전투의 현장을 정리하던 기사들은 손상된 건물을 수리하고 전사한 이들의 시신을 덮었습니다. 린드버그 공주는 그들의 명복을 빌며 기도를 올렸고 그녀의 호위병 아니스는 공주가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하여 급히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린드버그 공주는 자신이 괜찮다고 안심시켰고 아니스는 자신이 동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으나 공주는 왕위 계승 시련을 치를 때는 호위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주는 아니스에게 이 같은 조건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자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공주의 안전을 걱정시킨 것을 사과하던 중 달린경이 다가와 린경이 성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며 성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린드버그 공주는 달린경과 함께 성으로 돌아갔고 달린경은 린경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린경은 미노타우루스가 있었다는 보고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승 깊은 곳에만 서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린경은 누군가가 저승에서 미노타우루스를 소환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달린경은 상인의 손가락에서 발견된 반지가 미노타우루스를 소환하는 도구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반지의 마석은 너무 고급이라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을 정도였고 린경은 부유한 가문이 미노타우루스를 소환했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덜 왕국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린경은 덜 왕국이 자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린경은 덜 왕국이 전면전을 유도하여 잃어버린 던전의 유물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린경은 공주를 구한 남자에 대한 보고서를 떠올리며 그가 단검 하나로 미노타우루스를 순식간에 쓰러뜨린 것을 회상했습니다. 달린경은 그 남자가 사라져서 그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고 보고했고 린경은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다음날 노어는 길드로 돌아왔고 길드의 나이든 접수원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노어는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접수원은 어젯밤 던전 입구에서 괴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접수원은 노어가 그날 그 괴물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지만 노어는 괴물이 있는 곳 근처에서 작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수원은 노어에게 더 이상 괴물을 마주치지 않은 것이 행운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A급 모험가였지만 미노타우루스의 힘에 굴복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노어는 그 괴물이 그렇게 강력한 줄 몰랐다며 자신이 단순히 도끼를 휘두르는 소에게 맞닥뜨렸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주는 길드로 나타나 노어를 다시 찾았고 변장을 벗으며 그가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기 위해 장거리 탐지 마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으며
노어는 그녀가 도둑 클래스 모험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자신이 마법 클래스라고 밝혔고 6가지 기술 시스템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어는 감탄했으나 공주는 자신이 기초 지식만 알 뿐이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노어는 왜 그녀가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모험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대화를 밖에서 계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길드의 나이든 접수원이 노어를 붙잡고 공주를 화나게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노어는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공주는 그들의 대화가 도청되지 않도록 은폐와 방음 마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노어를 안심시켰습니다. 노어는 접수원에게 조언을 구했고 접수원은 공주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며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노어는 접수원의 조언을 오해한 채 공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길을 지나던 중 그들은 전날 밤 사라진 남자를 찾고 있던 경비병들을 마주쳤습니다. 노어는 공주에게 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공주는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장소에 도착했고 공주는 노어에게 전날 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고 말했지만 노어는 자신이 전투에 끼어들어 공주의 싸움을 방해했다고 사과하며 공주가 스스로 미노타우루스를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그렇지 않다며 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노어는 그녀의 감사를 받아들이며 공주가 보상으로 무언가를 주겠다고 했지만 노어는 그녀의 감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도 노어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어는 그 감사 인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공손히 거절했지만 공주는 그가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며 울먹였습니다. 공주의 간절한 태도에 노어는 결국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단, 그들이 과도하게 대접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공주는 기뻐하며 노어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노어는 그녀가 바로 성으로 데려갈 줄은 몰랐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는 은폐와 탐지 차단 마법을 사용해 그들의 존재를 숨기며 성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노어는 자신이 왕궁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이 크고 웅장해서 공주의 집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서자 공주는 노어에게 자신의 이름을 묻고 노어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공주도 이름을 말하며 자신을 림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모험가로 활동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을 계속 걸어갔고 노어는 이제서야 그녀가 매우 부유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드 접수원의 충고를 떠올리며 그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때 아니스가 공주에게 다가와 아버지가 린경과 함께 회의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니스는 노어를 보고 놀라며 그가 공주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주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고 노어는 아니스가 가정부라고 착각했지만 그녀가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스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고 길버트라는 남자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 노어의 신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스는 길버트에게 공주가 초대한 손님이라며 그를 통과시키라고 했고 길버트는 마을에서 소문이 돌던 바로 그 남자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는 노어의 외모가 기대와 달라 실망했지만 아니스는 그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니스는 길버트에게 그들을 회의실까지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길버트는 여전히 노어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동의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린드버그 공주의 아버지는 평화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덜 왕국의 다라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린경은 다라스가 이전에 던전의 권리를 요구했지만 왕이 거절했기 때문에 다라스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공주가 노어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노어는 왕좌에 앉아있는 나이든 남자가 공주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린경은 공주가 은폐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성 밖을 나갔음을 알아챘습니다. 공주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하며 노어를 소개했습니다. 노어는 자신이 이렇게 무례한 차림으로 온 것을 사과하며 공주가 너무 서둘러 데려온 탓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왕은 노어의 복장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어는 자신이 귀족이 아니어서 예의범절에 서툴다고 사과했지만 왕은 노어와 일반적인 사람처럼 대화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왕은 노어에게 그가 원하는 것이 뭔지 물었고 노어는 토지나 돈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던전의 희귀 보물을 원하냐고 물었지만 노어는 그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노어는 왕의 감사가 그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노어가 보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며 그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큰 검을 꺼내어 노어에게 보여주며 그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린경은 왕에게 그 검을 주는 것에 반대했지만 왕은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질 것을 우려하며 대체품으로 바꿔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어에게 그 검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고 노어는 검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노어는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왕은 그 검이 자신이 여행 중에 발견한 중고검이라며 그가 좋아해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은 노어에게 검을 휘둘러 보라고 했고 노어는 힘을 강화한 후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 힘에 의해 방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왕은 노어가 그렇게 쉽게 단 한 손으로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노어는 검을 쉽게 휘두를 수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노어에게 린경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노어는 자신이 그녀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린경이 스스로 강해지고 싶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왕은 노어의 의견에 동의하며 노어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어는 집으로 돌아가서 뜨거운 목욕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왕은 그를 보상 없이 보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왕은 노어에게 땅이나 돈을 원하냐고 다시 물었고 노어는 여전히 그다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왕은 던전의 희귀 보물을 원하냐고 물었지만 노어는 여전히 그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노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것을 찾으려 했고 자신이 가진 중고검을 노어에게 건네주기로 했습니다. 왕은 그 검을 사용해보고 노어의 생각을 듣고 싶어 했고 노어는 그 검이 자신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 검이 자신이 여행 중에 발견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는 검을 받아들였고 왕은 그 검을 휘둘러 보라고 권했습니다. 노어는 힘을 증강한 후 검을 휘두르며 방 안에 강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그 힘에 놀랐고 왕은 노어가 한 손으로 검을 휘둘 수 있는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왕은 노어에게 이 검을 사용하며 린경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노어는 자신이 가르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어는 린경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했고 왕은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노어는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성을 떠났습니다. 노어는 집으로 돌아가서 검을 훈련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검이 할머니 스텔라의 배수 작업을 해결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니스가 갑자기 노어를 멈추게 하고 공주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노어는 그녀가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아니스는 자신이 가족의 전사부대의 부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린경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방패로 임명되었으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어는 그녀의 칭찬을 받아들이면서도 왕에게 지나치게 무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니스는 노어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었고 노어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니스는 그의 이름에 반응하며 노어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노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스는 자신의 임무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후 떠났습니다. 노어가 성을 떠나려던 찰나 길버트가 그를 막고 결투를 요구했습니다. 노어는 길버트의 도전에 응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길버트는 노르를 훈련장으로 이끌었고 노르는 왜 그가 자신을 결투에 도전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이미 모든 작업으로 지쳐 있었지만 훈련장에 도착하자 길버트는 그들에게 모의 전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는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여러 훈련 학교에서 스파링 파트너로 지목될 만큼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훈련 중이었지만 길버트와 노르의 경기를 위해 모두 자리를 비워주었다. 길버트는 무기 진열대로 걸어가서 노르에게 사용할 무기를 고르라고 했다. 노르는 나무검을 집어들며 모의 전투에 참가할 준비를 했다. 둘은 훈련장 중앙에서 서로 마주보며 서 있었다. 노르는 길버트의 실력을 따라잡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더 능숙한 상대와 훈련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것이 자신이 페리 기술을 익힌 이후로 얻은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관중들은 노르가 길버트와 모의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을 불운하게 여겼으며 길버트가 그를 혼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길버트는 경기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며 얼굴이 진지해졌다. 그는 나무 막대를 노르에게 휘둘렀지만 노르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길버트는 잠시 멈추더니 빠르게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노르는 흠집 하나 없이 모든 공격을 피했다. 노르는 길버트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교한지 인상 깊게 생각했으며 길버트가 이런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훈련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이 왜 그렇게 느린지 궁금했다. 노르는 계속해서 길버트의 공격을 피하며 길버트가 약한 상대에게 전력을 다하지 않으려는 것임을 알아챘다. 노르는 갑자기 타임아웃을 요청했고 이는 길버트를 놀라게 했다. 노르는 그에게 자신에게 너무 힘을 빼지 말라고 말했다. 길버트는 노르가 평범한 인간이라서 자신이 힘을 조절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갑자기 더 강력하게 공격을 시작했고 노르는 그가 더 빨라진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길버트가 항상 공격을 피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노르는 길버트가 근접전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결론 내리고 미끼를 물지 않기로 했다. 길버트는 속으로 화가 나 있었다. 왜 그의 공격이 전혀 맞지 않는지 의아했다. 그는 노르가 피할 때 공격하는 듯한 새로운 패턴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길버트는 노르가 도망칠 것으로 예상하며 막대를 휘둘렀지만 노르는 어떻게든 그의 공격을 피했다. 노르는 길버트에게 공격 속도를 더 빠르게 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길버트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 노르는 길버트가 이미 최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버트가 갑자기 슈퍼 어택으로 공격하자 노르는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 길버트는 자신의 공격이 명중했다고 확신했지만 노르는 마지막 순간에 피했다. 길버트는 노르가 공격을 피한 것에 놀랐고 노르는 승복하며 길버트에게 패배를 인정했다. 관중들은 노르가 길버트의 슈퍼 어택을 어떻게 피했는지 의아해했다. 그들은 길버트가 실제 창을 사용했다면 노르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길버트는 한 구석에 앉아 자신이 처음 창을 잡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그는 자신이 전투에서 창을 다룰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 마을에서 결투로 상대를 쓰러뜨렸고 그 장면을 본 관중들은 그를 칭찬했다. 길버트는 끊임없이 훈련하며 기술을 연마했지만 전투에서 자신을 흥분시킬 만큼 강한 상대를 찾을 수 없어 항상 지루했다. 길버트는 훈련장에서 나오며 노르가 자신의 자존심을 겸손하게 만들어 줬음을 인정했다. 그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고 길버트가 자신에게 부족함을 상기시켜준 것을 감사히 여겼다. 그 다음날 길버트는 넓은 브로드소드로 마을의 배수로를 청소했다. 그는 거미 배수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청소하는지 놀라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길버트가 그들의 집 배수로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청소하는지 보고 감탄했다. 노르 역시 린의 아버지가 준 검에 감사함을 느꼈고 한 마을 사람은 노르에게도 배수로 청소를 부탁했다. 배수로 청소일이 잘 풀리긴 했지만 노르는 미노타우루스 사건 이후 공사 현장이 폐쇄된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의 흑운반 일이 없어지면서 그는 앞으로도 일자리를 계속 구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노르는 브로드소드를 활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방법을 고민했지만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었다. 또한 자신이 다녔던 여러 훈련 학교에서 더 많은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 그가 숲에서 쉬고 있을 때 린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었고 노르는 린이 처음 그에게 했던 위협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하지만 린은 그에게 모험가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다. 노르는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궁금해하며 묻자 린은 길드마스터가 그녀에게 그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했다.
노르는 길드 마스터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적이 없었기에 그녀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 자신을 찾았다고 결론 내렸다. 리는 그에게 자신을 그의 페이지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노르는 페이지의 역할을 몰랐고 리는 페이지란 무엇인지 설명하며 자신이 그의 견습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는 그에게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노르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다. 리는 그에게 첫 만남에서 무례한 점이 있었냐고 물으며 사과했고 자신이 6가지 기술을 모두 습득한 최연소자라고 자랑하며 자신이 유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르는 여전히 그녀에게 가르칠 것이 없고 그녀가 그에게 제공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리는 노르를 자신의 스승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필사적이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증명하기 위해 지팡이를 꺼내 불꽃 마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도둑 기술을 선보였고 마법검을 사용해 신성한 백이라는 언데드 생명체에게 특히 효과적인 성기사급 기술을 펼쳤다. 노르는 그녀의 시범을 막았고 리는 이를 자신의 견습생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착각했으나 노르는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노르는 왜 린이 자신에게 그토록 견습생이 되려 하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린의 능력을 보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꼈다. 노르는 린이 그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린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노르의 작은 불꽃 기술을 보고 놀랐고 그가 6가지 기술이 모두 저급하다고 설명했을 때 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린은 노르가 미노타우루스와 싸울 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노르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리는 그를 본받아 자신의 형제를 도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날 저녁, 노르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식당을 나섰다. 그러자 린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이 자만과 미숙함을 버리도록 노르가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린은 노르를 본받겠다고 다짐하며 그가 자신의 페이지로 인정해줄 때까지 그를 따르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노르에게서 자신과 가족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를 발견했다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노르는 린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따르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속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기도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야기를 계속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